우리가 보는 상황은 바로 기업 입장에서 기업이 지급하는 비용의 총합은 반드시 기업이 얻게 되는 수입의 총합과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어, 가정을 여기에 이제 도입한 것이고요. 만일 이게 성립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에이미 입장에서 봤을 때도 혹은 뭐 근로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자신의 생산성보다 더 많이 주면 땡큐예요. 당연히 일을 하겠지만 자신의 생산성보다 임금이 적을 수는 없어요. 절대 이런 상황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만일 한쪽이 큰 경우를 생각해 보시죠. 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그러니까 생산성의 총합, 물론 이제 사실 미래를 디스카운트를 하잖아요. 현실에서는 미래를 디스카운트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미래를 디스카운트 하지 않으니까 그냥 총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산성의 총합이 임금의 총합보다 작다. 그러니까 평생 회사에 기여하는 컨트리뷰션이 지급받는 임금의 총합보다 작다면, 자,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땡큐겠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를 옮길 수 있어요. 만약에 노동시장이 비교적 경쟁적이라고 한다면 자신에게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그런 회사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나타나기 어려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반대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이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다면 생산성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경우예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땡큐겠죠. 자기가 생산에 기여하는 것보다 자신의 기여분보다 자신의 임금의 총합이 더 크니까 땡큐예요. 자,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윤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웨이지는 오퍼하지 않습니다. 나타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뭔가 합리적인 그런 상황은 임금의 총합이 생산성의 총합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그림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웨이지의 총합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초록색 그래프입니다. 자, 웨이지의 총합은 바로 이 초록색 그래프의 밑의 면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웨이지 프로파일을 여러분 그냥 편의상 막대 그래프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가장 단순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30살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받게 되는 급여, 그 다음에 31살, 뭐 32살, 이렇게 제가 만으로 한 31살부터 일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나이 때 받게 되는 급여의 총합, 이게 바로 서메이션의 WT가 되겠죠. 그래서 제로, 일을 처음 시작하는 시점부터 은퇴하는 시점까지 급여의 총합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에 생산성의 총합은 바로 붉은색 이 생산성 프로파일의 밑에 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합이 같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Q의 밑에 면적의 합과 W의 밑에 면적의 합이 같다는 것이고요. 이 말은 또 뭐와 같냐면 요 차이 있죠. 요 차이. 젊었을 때 생산성보다 적게 받게 되는 급여, 그래서 요 두 곡선의 차이, 요 면적이 뭐와 같다는 거냐면 바로 자, 이 면적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둘의 면적이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못 받은 임금, 생산성보다 적게 임금을 받았을 테니까요. 못 받은 임금을 바로 나이가 들었을 때 이렇게 보상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래를 디스카운트 하게 되면 이제 디스카운트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도 같아지겠죠. 여기서 우리가 디스카운트 하지 않으니까 편의상 이 그림에서 이 두 면적은 같아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시점까지겠죠. 이 시점까지 같아지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 우리가 앞서 봤던 여가 가치에 대한 프로파일을 추가를 해요. AT를 다시 추가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효율적인 은퇴 시점, 최적 은퇴 시점이라고 하는 것을 편의상 최적 은퇴 시점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efficient retirement age라고 하는 것이 그냥 최적 은퇴 시점이에요.
optimal하다는 표현을 써도 괜찮습니다. 최적 은퇴 시점은 바로 T였고요. 그 T를 우리가 어떻게 찾았냐면 마치 꼭 1인 자영업자가 자신의 생산성과 자신의 여가의 가치를 비교해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T가 최적 은퇴 시점이고 이 시점은 바로 Q와 생산성 프로파일과 여가의 가치 프로파일이 만나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1인 자영업자의 문제가 아니라 W의 웨이지 프로파일을 받는 그러니까 Deferred Compensation의 페이 스트럭처를 갖는 어떤 근로자의 문제를 보고 있어요. 자, 이 근로자는 Q를 보지 않습니다. 이 근로자에게는 Q가 관심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붉은색 점선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근로자가 보는 것은 자신이 받는 급여겠죠. W를 봅니다.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 언제 은퇴할 것인가, 노동자 입장에서 언제 은퇴할 것인가를 결정을 할 때 뭐와 뭐를 비교하냐면 자신이 받는 급여 W와 자신의 여가에 대한 가치 A를 비교하겠죠. 그래서 1인 자영업자가 Q와 A를 비교한 것과 마찬가지로 근로자, 노동자는 A와 W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은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되면 이 웨이지 프로파일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웨이지 프로파일을 따라갑니다. 자, 그런데 최적 은퇴 시점인 T에서는 여전히 여가의 가치보다 자신이 받는 이 회사에서 받는 급여가 더 높은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일을 조금 더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 뭐 이제 65세에 정년퇴직을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요. 65세에 정년퇴직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제가 뭐 여가로부터 얻는 가치보다 학교에서 저한테 주는 급여가 더 높다면 저는 65세에 강제 은퇴죠. 반드시 은퇴해야 되니까 더 일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근데 제가 제 은퇴 시점을 선택할 수 있었다면 그렇다면 저는 1년, 2년, 3년 그렇게 더 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근로자는 A와 W 둘 사이에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이 만나는 점은 최적 은퇴 시점인 T보다 오른편에 있어요. 그래서 T1이라고 제가 표시를 했는데 이 사람은 T1에서 은퇴를 하게 되겠죠. 자, T1에서 은퇴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 아직 여기 있으니까요. 여기도 아직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여기 있으니까 이 그래프에도 나타나지 않는 점이 있으니까 사실 이 시점에서 생각하는 건 아직 정말 부모님 세대의 문제, 여러분 부모님 세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크게 느껴지지 않겠지만 사실 여러분한테 여가의 가치보다 급여가 훨씬 더 높다고 한다면 당연히 1년, 2년 은퇴를 미루는 것이 개인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회사 입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회사 입장에서 이 시점에 은퇴를 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는 물론 T 시점까지 염두에 두고 급여의 총합과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앞에 슬라이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회사는 이 시점까지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최적 은퇴 시점을 염두에 두고 웨이지 프로파일을 사실 설계를 한 거고요. 이 뒤 시점으로 넘어가면 이 정도의 임금을 주겠다라고 미리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 이 시점까지는 이게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점을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시점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생산성보다 더 높은 임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여기서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